핵심 경매 문답 20. 안녕하세요. 성공투자 심판 매일옥신방송의 정지영 교수입니다. 요즘 이제 NPL 투자하시는 분들한테요, 투자 재미가 좀 있으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수익은 둘째 문제고 채권 매수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대입엔지를 통해서 부실 채권을 양수하는 방법을 많이 쓰시고 있기도 하죠. 인터넷에서 대입연재가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보면 대입연재에 대해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일을 변제에 의한 대의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고 도통 이해가 안 가실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고 갚아준 사람의 채권을 자기가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 사이트에서요, 대변제 물건의 확인은 법원이 제공하는 문건 접수 및 송달 내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등기상 정부 증명이라고 하는 등기에서도 대입변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문건 접수 송달 내역만으로 대입변제권을 전부 좀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그나마 좀 가능한 방법이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건데, 사실 이것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쉽지만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확인은 좀 하셔야 되겠죠. 간단히 제가 좀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지금 나오는 걸 보시면은요, 등기부 나와 있죠. 이게 법정 대의한 사례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순위 9번의 근저당권자가 국민은행이고요. 순위번은 이제 9-1을 보시면 등기 목적에 9번 근저당 이전 이렇게 되어 있죠. 등기 원인에 보시면 확정채권 대입변제, 이렇게 바로 대입변제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리자는 이제 보시면 주식회사 코리아 뭐 땡땡땡인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1번 1금융인 이제 그 국민은행 채권을 법정 대의하였다, 뭐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등기부 한번 보시면요, 화면 나가죠? 네, 이미 대의한 사례인데요. 순위번호 이제 7-4번 보시면 등기 원인에 확정채권 대입변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7번을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지우긴 했습니다만은, 성남에 있는 땡땡저축은행의 그 근저당을 받은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이미 대의가 됐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미 대의인지 법정 대의인지는요, 등기부에 안 나와 있고요. 그냥 모두 그냥 대입변제 이 말만 나와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이제 이 사건의 유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입변제란 말을 들으시는 이제 우리 경매 초보자들 중에서는요, 뭐 남의 돈 내가 왜 갚아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뭐 자기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갚아주겠죠. 쓸데없이 갚아줄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좀 이제 쉽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주 친한 친구,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요즘 절친이라고 하는데, 절친이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보증을 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절친이 대출을 안 갚아서 내 집이 경매당할 판이라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 뭐 하실 때 뭐 1차적으로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이렇게 후회하실 것이고, 2차적으로 이제 대출을 이제 여러분이 대신 갚으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대출 대신 갚아줬다고 무슨 게임이 끝나는 건 아니죠. 이제 절친 대신에 갚아준 이제 그 대출금을 절친한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대입변제라고 하고 이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대입변제가요, 뭐 절친 돈 갚아주는 거가 많이 일어서 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NPL 투자에서 유동화회사나 이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데 매각사한테 부실채권 NPL 매수가 어려워지니까 그 매수를 위한 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빚 대신 갚아준 것도요, 아까 제가 대략 사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임의대위냐 법정대위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임의대위는요, 채권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해서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않는 제3자가 채무를 갚음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제3자한테 넘어가는 걸 임의대위라고 합니다. 반면에 법정대위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사람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대의할 수 있는 임의대위에 이제 좀 반대되는 어떤 대응되는 개념인데,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요, 법률상 당연히 대의가 생기기 때문에 법정대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냐 없냐 이런 말 자꾸 했는데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은 갚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자기가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 당연히 대신 갚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게 되는 거죠. 채무자, 불가분 채무자, 연대 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 재산 취득자, 후순위 담보권자, 이런 사람들 같이 이익을 갖는 사람들이 보통 해당되고요. 그런데 우리 대의변제 사건에서 보면은 임야 같은 물건 같은 경우에요, 낙찰가율이 낮은 이제 경매 사건인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대의변제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제 낙찰되면은 아무래도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보다는 이제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근저당 이전 등 이제 우리가 대변제하는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걸 부수적인 비용을 감안해서 대변제 기법 활용하셔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임의대변제 방법을 좀 이용하라고 하면요, 채무자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채무자들이 조금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협조적이질 않습니다. 그런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좀 많은 이제 노력을 좀 필요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제 NPL 실무 전문가들은요, 보통 후순위 임의대위를 통해 가지고요, 법정대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을 좀 배가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서요, 여러분 역시 독자적인 어떤 나름의 다양한 대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실전에 적용시켜야 될 것 같아요. 대의변제 물건이 NPL의 매수 방법이라 이제 경매 낙찰에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요즘 원체 좀 또 대세여서요, 제가 별도로 시간을 마련했고요. 이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저 이제 서초동에 있는 그 메일옥션 방송 아카데미에서요, 저희가 이제 지식 나눔 과정으로 NPL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요. 이제 NPL 과정 중에 대변제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실문 전문가가 오셔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이 대변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메일옥션 방송 홈페이지에 가셔서요, 참여하겠다고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홈페이지에 안내 내용을 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건전한 재테크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식 나눔을 추천하는 메일옥션 방송의 정지영 교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